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young 365TV입니다. 오늘은 장기 요양기간의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세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 일정을 보다가 오늘에서 준비하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장기 요양견은 여러분들 비영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고유번호증 그렇게 발급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롭다면 까다롭지만 최대한 쉽게 좀 가지치기를 좀 하고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하면 무조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번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번호. 번호가 있죠. 이렇게 앞에 3자리, 가운데 2자리, 또 뒤에 또 5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가운데 2자리 숫자 있지 않습니까? 95번, 85번, 82번, 85번, 82번, 92번 이런 가운데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다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아래 것은 고유번호증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뭘까요?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비영리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됩니다. 밑에 나왔죠.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과세 자료를 정리하고 사후 검증 등을 위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다. 그러니까 세금은 납부를 시키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사업자 등록번호의 구성은 앞에 첫 3자리가 있습니다. 이건 관할 세무서 코드. 그러니까 중요치 않습니다. 가운데 2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2자리는요,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로 또 구분을 해봅니다. 개인 사업자도 개인 과세, 또 면세도 있고요. 복잡하죠. 또 종교단체도 있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것이 바로 80번. 법인이 아닌 단체. 예, 법인이 아닌 단체.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는 단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장기 요양견들이 이 80번과 뒤에서 나오는 82번 여기 해당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대표자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자가 그 기관을 그 시설을 설립을 했어요. 분명히 개인이 했거든요. 그런데 단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체. 그러니까 설립은 개인이 했으나 그걸 단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개인이 있더라도 단체로 본다. 어떻게 보면은 일리도 있어요. 개인이 만들었으나 대표자 한 사람이 만들었으나 일종의 조직체지 않습니까? 조직체.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본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법인사업자 코드로 가면은 영리 법인이냐 비영리 법인이냐 또 이렇게 구분된다. 우리는 영리 쪽이 아니죠. 비영리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2번 비영리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그래서 8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숫자가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나머지 것들은 중요치 않습니다. 마지막 5자리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법인이 아닌 단체 80번 여기에 해당되는 고유번호증의
번호를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가운데 80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노인 요양원도 있고 제가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또는 뭐 제가 장기 요양기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2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는 숫자가 달라져요. 그러나 가운데는 82번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처럼 앞에 숫자는 계속 바뀌지만 가운데 숫자는 어떻습니까? 82번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이처럼 이제 똑같은 숫자를 쓴다. 근데 여기서 이제 80번을 쓸 것이냐, 82번을 쓸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80번. 살짝 이게 이제 뭐 초록이라고 해야 할지 연두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80번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 그리고 이제 주황색, 귤색이죠. 귤색 82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일단 이거 여러분들 꼭 구분하십시오. 우선 80번 보겠습니다. 80번은요.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이외의 자입니다.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참, 법률 용어가 다 그렇죠. 뭐 어렵습니다. 말이 어렵게 꼽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종교단체가 아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종교단체는요. 89번을 씁니다. 89번을 써요. 그러니까 이 종교단체가 아닌데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이 아닌 단체. 여전히 어렵죠. 헷갈립니다. 일단은 넘어갑시다. 보통은요. 이 80번을 쓰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 아주 조그마한 단체예요. 소모임 또는 동창회, 동호회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또는 뭐 산악회. 그러니까 단체가 결성이 되긴 됐어요. 그럼 회비를 거둘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회장 이름에 통장을 개설하기가 약간 좀 공신력이 없어 보이고 뭐 그럴 일은 없겠으나 그 회비 갖고서 이렇게 좀 야만도주?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뭔가가 좀 공신력이 떨어지고 없어 보여요. 그래서 통장도 만들어야 되겠고 기타 등등 공신력도 확보하고 그럴 목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80번을 써서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 중에서도 가장 좀 뭐랄까 조직이 좀 규모가 작고 또 체계가 약한 그런 조직이다. 전문용어로 임의단체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한 단계가 높은 것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82번. 82번은요. 법인세법에 적용이 됩니다. 아까 80번은 소득세법이 적용됐죠. 그러나 이거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그리고 법인 없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말이 어렵죠? 지금 이 짧은 영상에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밑에 걸로 보십시오. 민법상의 법인은 아니에요. 법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 세무 행정상 법인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국가는 뭐 이렇게 세금도 걷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너무 이제 수입이 적으니까 면세자로 이렇게 이제 분류도 해야 될 것이고 또는 공익적인 일을 하는 그런 단체들 그런 데는 좀 세금을 걷기가 애매하니까 뭔가 하여튼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럴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종 지원금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비영리 단체라든가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조금 앞서가면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예컨대 뭐 조계종 또는 이제 뭐 그 가톨릭, 예, 그렇죠. 그런 종교단체에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 그럼 이제 전국 단위 엄청나게 큰 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한두 개 시설들 입장에서는 그 법인을 하나 갖고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도장 받으러 중앙법인을 가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관할세무서에서 별도로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그때 받는 것이 바로 82번이에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러니까 법인 소속에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렇게 해야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비영리 단체라든가 문화예술단체,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여러 가지의 필요에 의해서 82번의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업무를 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노인장기 요양기관이란 말이에요. 예. 과연 어떤 번호를 쓸까요? 사실 현재로서는요, 섞여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배상책임보험 설명하면서 이 그림, 이 화면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관 기호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 노인복지법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냐에 따라서 기관의 기호가 이렇게 바뀐다. 1번, 2번, 3번. 그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세법에 따른 이제 고유번호도 이와 유사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이걸부터 보겠습니다. 재가 장기 요양기간. 이것은 바로 80번에 해당됩니다. 80번.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것들은요 82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수많은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들은 이처럼 80번과 82번으로 구분되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지정제가 되면서 바뀐다고 했죠. 또 바뀌었다고 했죠. 어떻게 바뀐다고 했습니까? 기간기호 3번의 이제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80번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82번으로만 고유번호증이 만들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부터 바뀐 것이냐? 언제부터 바뀌었다고 했죠? 2019년 12월 이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하시거나 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회간보, 단기보호, 이것은 이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분류가 돼서 그렇게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지정을 받으시면 된다. 예, 이것이 바로 지정지로 바뀐 내용입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제 80번은 필요 없다. 82번만 남는다. 또 기간기호로 치면 이제 3번은 필요 없다. 1번과 2번만 남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설되는 기간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역사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제 고유번호는 이제 8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간기호는 1번과 2번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십시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면세하는, 면세가 뭡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들은 어떻게 됩니까? 면세, 세금을 안 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그러니까 부가가치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법인세. 법인세는 내야 될까요? 뭐라 막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노인복지시설, 우리가 해당되잖아요. 우리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장기요양기관, 우리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설들은 뭐냐? 쉽게 말해서 노인장기 요양기관들은 법인세 면제 대상이다. 법인세 낼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솔직히 그냥 내용만 읽어갖고는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인세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기보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법인세도 면제됐고, 그렇다면 소득세도 면제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또 뭐라 나왔습니다만은 보십시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한다 했는데, 그 사업이 뭐냐? 그 사업이 바로 사회복지사업과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 결론이 뭐냐? 쉽게 말해서 노인장기 요양기관들은 소득세 납세 의무가 또 면제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그러니까 소득세 중에서도 사업소득은 면세가 되지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기관을 이제 대표자가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대표자가 시설장도 겸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사자들도 월급을 지급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근로소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어떤 세금입니까?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것은 사업소득세는 면세가 되지만 본인이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니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기타 전출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걸 설명하자면 또 길어져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가 일단 이제 수입이 생겼죠. 수입.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받고 또 본인 부담금도 받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하죠? 인건비 빼고 또 공과금 빼고 전기세 빼고 임대료 빼고 또 못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돈, 그게 바로 순수익이죠. 순수익. 그 순수익은요, 이 대표자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된다 안 된다 아주 논란이 심했었어요. 그런데 그 회계에서 기타 전출금이라는 거 없거든요. 그냥 전출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 하도 그냥 장기요양기관들이 난리니까 회계 항목을 만들었어요. 기타 전출금. 기존에는 없었어요. 기타 전출금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순수익에 대해서는 가져가라. 예, 가져가서 그걸로 그동안에 이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수익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타 전출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또 세금도 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별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본인이 가져가야죠. 가져가서 건축하는 데 들었던 대출금도 갚고, 예,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타 저금을 가져갈 수 있는데 다행히 거기에 따른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만 세금에 대해서 의문점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